전문단지 신라호텔 해안절벽 붕괴 사고에 대한 안전진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절벽 위에 호텔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 바닥재 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장단점과 교체를 둘러싼 쟁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왕따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전 세계 환경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는 토론회장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해안절벽이 무너진 제주 신라호텔에 대한 안전진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호텔 측이 절벽 위에 세운 휴게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절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과 휴게소 건물의 안전성을 건축과 토목, 지질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텔 측이 안전진단을 맡긴 전문업체는 절벽 위의 집안이 80톤까지 견딜 수 있어 15톤인 휴게소 건물 때문에 내려앉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한 달 동안 안전진단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사면 경사계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한 4가지 종류의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과 경관을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이 원상 복구를 해서 도민들한테 경관을 돌려드리고 원래 코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결단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앞선 저희가 지금 진단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과 호텔 측의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본 뒤 붕괴한 절벽의 제위험지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광단지로 지정된 호텔 부지는 제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없고 휴게소 건물도 강제로 철거할 수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논평을 통해 김영리 풍력발전기 화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게을리한 데 따른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난 2010년 행원 풍력발전기 화재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장이 풍력발전기 안에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고 제주에너지공사도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건물 앞에 펼쳐진 푸른 천연잔디 운동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천연잔디 운동장은 안전성이 높고 한여름 지표면 온도를 낮춰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거나 자주 이용하면 잔디가 쉽게 망가지고 농약을 써야 하는 데다 잔디 생육 기간엔 사용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축구 뛰어놀거나 할 때 푹신푹신하니까 발도 안 아프고 안전해요. 잔디가 자랄 때 못 들어가면요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저기 조그마한 아주 작은 공간에서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천연잔디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번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춘 학교를 찾았습니다. 천연잔디 못지않게 보기에 좋고 관리가 쉬울 뿐 아니라 흙먼지가 적고 요즘 같은 장마철엔 비가 온 직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년에서 8년 정도의 수명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비싸고 축구 등 일부 종목에만 적합한 점과 합성 섬유 소재의 유해성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푹신하고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확실히 좀 흙 같은 것처럼 먼지도 많이 안 날리니까 이제 축구할 때도 좀 편하고
근데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신발에 들어가서 불편하거나 특별히 더 좀 미끄럽거나 그런 점이 있어요.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바닥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운동장 바닥재 선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과 해법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교체해야 하는 학교는 10군데입니다. 5개 학교는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모두 천연잔디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5군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마사토 등 3가지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설문조사로 바닥재를 결정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입니다. 분명히 유해물질이 발생이 됐다고 한번 검출이 됐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동강초등학교에는 어찌됐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천연잔디든 마사토든 간에 아이들 건강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제품들은 그러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요. 2010년 이후에 조성된 학교 운동장의 경우에는 그 허용 기준치를 넘고 있지 않고 거의 유해성 물질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 비용과 활용도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초기 비용은 천연잔디는 적게 들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인조잔디가 적고 사용 시간은 인조잔디가 연간 2,000시간으로 천연잔디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체육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300명이 되는 우리 중앙교의 경우는 바로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강초등학교 환경에서는 천연잔디가 단점이 다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건강에는 가장 좋은 게 천연잔디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이용 시간 확보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사이에서 각 학교의 운동장 모형 결정은 결국 각 학교 여건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에게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며 학교 측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1일 왕따가 되면 친구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외에는 자리 이동이 금지되며 점심은 5분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왕따가 된 학생에게 말을 거는 학생도 똑같이 1일 왕따가 됩니다. 지난 5월부터 학급의 절반인 10여 명이 1일 왕따를 경험했고 일부는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력 25년의 이 여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병가를 낸 뒤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왕따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다만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쓴 것은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주장과 담임선생님이 소명한 것하고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학교 측은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학교 학교부 조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애월읍 광령초등학교의 공동학군 조정을 놓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귀일중 활성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광령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학군을 조정했다며 귀일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환경 관련 지도자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자연과 평화, 공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주에서 펼쳐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과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 등 전 세계 환경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리.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 자연보전연맹 총회에서 논의된
국제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This forum will not only give us a source of hope and inspiration for a better future for all, but also motivation to take action and to hope into reality.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통해 인류가 공존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uggest that Jeju be an area that demonstrates how humanity can coexist by sharing with both people and nature. 미국 최고의 과학저술상을 받은 앨런 와이즈만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nd all to which ecology binds us, other humans, other species, other everything. We will survive together, and that will be the peace.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을 계기로 제주가 또 한 번 환경 보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국회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JDC와 제주도, 국토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대체 사업 계획을 마련해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주들에게 합리적 보상 계획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방산 낙석 위험 지역에 문화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조사에서 최근 낙석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확인하고 현재 설계 중인 진입로 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산방산 진입로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낙석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귀포시는 정비공사를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요청과 긴급 보수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낙석 사고가 발생한 뒤 출입이 통제됐던 용두암 관람로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용두암 서측 해안가 관람로 등 낙석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특별 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반영구적 친환경 공법인 고강도 텐션 네트 공법으로 보강 공사를 벌여 올해 안에 관람로를 다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앞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53살 고모 씨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